국민의힘 해체도 있지만 검찰 해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어떤 일머리 행정 이런 거에 굉장히 월등한 사람이긴 한데 그것만 갖고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누가 그런 표현한 적이 있죠. 이재명이 현재 이재명 그러니까 압도적인 대선 후보 이재명을 만든 50%는 윤석열이 만들어 준 거다. 그러니까 탄압을 하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을 맡게 만들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인 대선 주자로 올려놔버린 건 윤석열의 공도 있다. 서사가 생기고 이 스토리가 생기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금요일 지나고 나면 어떤 변수도 저는 없다고 봐요. 2달 안에 대선을 해야 됩니다. 예, 해야죠. 가장 유력한 날이 5월 3일이에요. 5월 3일. 6월 3일. 네. 6월 3일이 대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4월 달이 오늘이 4월 2일이니까 다른 것도 없이 2달 4월 4일부터 시작하면 딱 2달밖에 안 남아요.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고3 모의고사 때문에 뭐 일주일 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 정치 일정의 그 중요함이라는 게 사실 그 모의고사하고 비교하기는 좀 곤란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대선 본선 이야기도 잠깐만 들어보면 후보 등록은 예상이에요. 꼭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후보 등록은 5월 9일에서 5월 10일까지 이제 선관위 등록하는 건데 그러면 이전에 지금 4월 달이잖아요. 4월 달에 당장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은 민주당 경선부터 해야 돼. 근데 시간 관계상 옛날 같으면은 뭐 권역별로 해가지고 막 경상도 막 전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굉장히 약간 심플하고 간단하게 한 서너 군데로 저는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당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각자 이제 선언하셔야죠. 아니야, 나는 출마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한테 몰아줄 거예요. 다음에 선거운동은 5월 15일 날 시작해서 사전투표는 5월 30일에서 5월 31일까지 대선은 6월 3일 가능성이 거의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윤석열 탄핵은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권을 가져오면 제 주장이거든요. 스웨덴처럼 복지국가 되려면 한 정당이 한 20년 정도 뭐 30년 정도 집권하면서 그 토대를 닦아놔야 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 뺏기고 나면은 뭐 이상한 정권 들어서 가지고 또 복지 후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 같은데 최근에 재판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2심 무죄를 받으면서 사실은 다른 재판은 볼 것도 없이 클리어에 가까운 대장동 재판, 성남FC 이런 거는 재판이 아니에요. 그냥 괴롭히기지. 근데 지금 이진교사가 1심 무죄가 났었죠. 항소심이 6월 3일이죠. 6월 3일 좀 전에 보셨죠. 대선이 있는 날. 대선이 있는 날인데 항소심 결심이고요. 선고는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거를 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어제 그러니까 빨간아지 선거는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고 선고하겠죠. 그렇죠. 스톱하게 되니까 어제 빨간아지의 그 보도에 보면 이게 있었어요. 이재명 법정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일 지정 속보 뜨자. 위증했다던 김진성, 그 위증교사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그 김진성이 항소심에서 180도 태도 돌변했다 이야기가 뭐냐면 뒤에 내용 나와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 씨의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 3월 11일 열린 제1차 준비 기일에서 김 씨 변호인이 김진성은 자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위증을 한 게 아니다라고 변경을 하면서 입장이 확 바뀌었다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리고 그 재판의 분위기를 보니까 아주 골 때립니다. 검찰의 낯빛이 바뀌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저는 그거 있잖아요. 법 왜곡죄? 옛날에 한편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법 왜곡죄를 제대로 만들어 갖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소하고 수사한 검찰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봐. 그게 의도성이 명백해 보이는 거예요. 김진성이가 갖고 있는 비리가 있어. 그 비리는 기소를 안 해.
그래서 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하라고 시켰다고 불어. 이 사건이에요. 근데 윤석열 탄핵 선고이 잡히는 거 뜨자 입장이 나는 위증하지 않았다로 바뀌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건 누가 봐도 김진성이 검찰한테 코가 끼었다라고 의심될 만한 건데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확실히 이제 잘 줄을 타네요. 그 이재명 대표 2심 저 선거법 무죄 났을 때요. 완전 축제 분위기였던 이유는 이게 만약에 악의적인 판사 만나가지고 유죄를 맞았으면 굉장히 곤란할 뻔했어요. 계속 흔치고 흔드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무죄가 나옴으로써 사실 한 7, 8개 되는 다른 재판들은 볼 것도 없게 됐거든요. 그때 이모경 의원 어떠셨어요? 그때 무죄 딱 발표났을 때. 저는요, 그 코트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저 이렇게 작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겁이 너무 많다고. 겁이 너무 많더라고요. 덜덜 떨었구나. 네. 이제 나올까봐. 심장이 막 여기가. 그러니까 그때 우셨을 것 같아. 네, 맞아요. 너무 이거 아니 그 기뻐서 웃는 것도 있지만. 그 대표님이 고생하신 거 제가 이제 당 대변인 시절부터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대표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 대표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기에 제가 원래 사랑했는데 대표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던가요? 아니 왜 텔레그램에서는 메시지 보내면 이렇게 하거나 하잖아요. 저희 재선 의원 모임 방에 당대표님도 재선이잖아요. 어찌되건 1.5인데 그래도 같은 재선 의원 모임 방에 있어요. 제가 간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님이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날 저희 재선 의원 방에다도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글을 다 모든 게 또 함께 이렇게 해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줬을 때 제가 거기 밑에다 댓글을 그렇게 남겼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우리 신프렌드십 검찰총장이 요즘 딸 특혜 취업 문제로 신민경 그거 한번 봐봐요. 저게 지금 저 보여드리는 게 새날 애청자이고 가끔씩 나타나시는 밍밍디 우리 청년 새날 애청자께서 조민과 신민경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 좀 너무하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은 조민은 사실 그 일기장까지 털었다 할 정도로 그렇죠. 중학교 때 탈탈탈 얘기했죠. 털어버렸었잖아요. 근데 신민경한테는 거의 없어. 거의.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하다못해 조민 양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조국의 딸 조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민경은 그냥 신모 씨라고만 나옵니다. 저희는 이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하면서 막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가 이슈가 됐었습니다만 묻혔습니다. 제대로 그거 조사해야죠.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도 지금 다 저희가 이게 가시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 딸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고 22대까지 넘어오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용어가 있어요. 내로남불. 그렇죠. 내로남불이란 말을 진짜 하루에도 몇십 번씩 저희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국 의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그렇게 내로남불 민주당 내로남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보게 되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자체를 국민의힘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입 다물랍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한동훈 딸 때부터 시작해서 딱 원하는 건 하나잖아요. 조국만큼만 털자. 더도 말고. 근데 어제도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저물어 가잖아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심우정 따까리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심우정은 마약 수사 외압 그 사건 때도 인천지검장으로서 사건 덮었다는 의심이 있고 이런저런 뭐 심우정 청문회 할 때 보면 아들 뭐 심우정 딸 무슨 햇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많았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심우정한테 돌아간다고 보는데 그런 약점들 때문에 우리 윤석열을 풀어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데 심우정 딸이 냈던 실무 경력이 연구 보조원이 아닌 조교였다 이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되고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조민 씨는요 동양대 표창장이 입학하는데 부산 의전원 입학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것 위조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위조할 수도 없는 실력이었고 저 정경심 교수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연구 보조원 아닌 적요였다 이런 걸로 막 해가지고 취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우정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학위 검증부터 다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봐요. 저 졸업생의 증언입니다. 심 씨가 지도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일 뿐 연구소 근무와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거잖아. 그냥 적요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내가 적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경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딱 김건희 짝 아니야? 그러니까 경험과 경력은 다르죠.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 취업 과정에서 조교 역할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본 적이 없다. 신민경이 유일해. 그다음에 당시 지도교수 한 말입니다. 조교로서의 경력 사항을 증명서로 끊어준 것이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특혜 취업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봉경 의원 말씀처럼 그냥 내로남불이야. 지들은 이런 거 다 해. 다 했어. 근데 민주당 쪽에서 뭔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막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 할 건 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딸 그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던 저 시기 자체가 조국 장관 그 가족들의 그 멸문주의가 있고 난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고 나서도 자신들은 이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제 저 사망한 장제원 씨가 그 성폭행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안희정 지사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안희정 지사를 막 패잖아요. 본인은 그런 적 없다는 듯이. 이게 저 세력들은 내가 봤을 땐 그래. 법 위에 있어 그냥. 법은 민주당이나 지키는 거야. 그런 느낌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저는 검찰 해체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 윤석열이 파면 된다고 생각해봐요. 정권이 들어선다고 생각해봐요. 다음 정권이. 국민들이 제일 먼저 뭐 외치겠어요. 검찰 해체. 근데 민주당 이거 안 받아줄까요? 민주당 정권이? 난 불가능하다고 봐. 왜냐하면 그럼 민주당이 욕먹어요. 네. 그럼 어떻게든지 해체에 준하는 수준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검찰이 약간 그 꾀를 부리겠죠. 김건희를 열심히 후벼 파가지고 국민들한테 안 먹혀. 늦었어. 저는 그 검찰 해체라는 말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그 흔적 자체를 지워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 해체하고 나서 위원정당이잖아. 지금 내란 동조하고 난리 났잖아요. 위원정당 해산까지 가면 돼. 그런데 국민들이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야. 왜 있잖아.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거든요. 민주주의는요. 중도의 모내를 떠나가지고 51%만 지지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51%는 검찰 해체와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나머지 20, 30% 보면서 그걸 못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잘 하셨지만 욕먹는 게 그거 아니야 지금.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 맞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